안녕하십니까, 안세익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이용된 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안을 받기를 세금 감면을 위해서 필요한데 당신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인출되는 금액의 5%를 당일 지급하겠다 라는 어떤 알바 모집 글을 보고 이런 제안을 받고 이것이 사실인 줄 알고 이것이 뭐 문제가 없는 알바인 줄 알고 이에 응하여 다가 이제 그 보이스피싱의 어떤 중간책으로서 사기 방조범으로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때 그 보이스피싱 총책은 이 어떤 최종 피해자에게 그 금융회사, 그러니까 금융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뭐 대출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데 이제 이미 있는 기대출 금액은 당신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해서 속이고, 그래서 이 피해자로부터 아까 그 말한 이 알바인 줄 알고 여기에 가담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은 그 중에 1,350만 원을 인출해서 총책에게 전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350만 원에 더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1,920만 원 정도를 더 인출해서 전달한 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본인 계좌를 전달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은 이제 본인 계좌가 추적이 돼서 본인이 사기 방조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겠지만 뭐 이제 고의가 있다라고 봐서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심 판결에 가서도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대부분 고의 싸움인데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유죄 판결을 1심까지도 받았던 것인데요. 이제 2심에서 어렵사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 피고인의 주장을 보자면 피고인은 이게 사기 범행인지 몰랐다, 본인은 알바인 줄 알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고의가 없다라고 무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라고 봐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1심 판단을 번복해서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피고인이 세금 탈루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불법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지만 그것이 곧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즉 뭐 어떤 불법에 대한 고의는 있었을 줄 모르나 정확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주된 판단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피고인이 어떤 그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어떤 문자를 보낸 것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자 보낸 것 때문에 뭐 1심에서는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어떤 가능성을 인식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고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보았는데 이제 2심 판단은 뭐 피고인이 뭐 이게 보이스피싱 이런 건 절대 아니죠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총책 사기단이 어떤 그 경위라든지 뭐 필요성, 뭐 방법, 이 거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서 피고인의 의심을 어떤 벗길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 범행을 제대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기단이 언급한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실제 존재하는 회사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실제 회사인 것처럼 어떤 면밀하게 속였다,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한 직후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자금을 피해자들에게 환급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정확하게 인식을 한 뒤에는 본인 계좌를 이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다른 어떤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환급을 직접 시켜주었다. 이런 점들이 또 참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은 사기단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알바 유형인 줄 알고 이 중간책으로 그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고의 싸움이 사실은 보셨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나 1심 법원까지도 피고인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비로소 2심에 가서야 이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1심 판결 받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피고인은 뭐 포기하는 심정이고 좀 절망적인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중간책으로 억울하게 개입이 되셨더라도 이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 때문에 굉장히 이 방어하기가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 요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설명드린 실제 사례처럼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으셔서 잘 대응을 하셔서 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가장 좋고,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